직업방송 2016년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한국 직업방송. 네, 오늘 2부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가게를 창업했을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샵인샵, 점포 내 점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시어머니하고 짜장면 가게를 하는데 유리로 칸막이를 해놓고 며느리가 옆에서 아기 옷 가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에는 며느리도 뛰어나와서 도와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가게세도 줄어들고 식구끼리 동업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밥 먹다가 예쁜 옷이 있네 이래갖고 매출도 올라가고 도자기 가게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그 재료 그 도자기에다가 음식을 파는 그리고 만드는 공방도 같이 겸하는 그래서 한 가게에서 여러 가지 네. 일이 일어나는 샵인샵 개념의 그런 매장을 오픈하시면은 훨씬 더 불경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추천드립니다. 샵인샵 형태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의상이 또 가을가을 하시네요. 예, 네, 더 추워져서 겨울이 되면 또 어떤 의상을 선보여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연구소 하나 차리고 샵인샵으로 그 옆에 옷가게도 하나 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자, 또 한 분의 전문가 계십니다. FC전략연구소의 김종민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창업자들한테 요즘 창업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본인이 직접 배워서 하는 창업들, 그리고 전수를 받아서 하는 전수 창업이 많고요. 그래요. 또 체험 창업. 직접 체험을 해서 겪어보고 하는 그런 창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체험 창업 형태와 전수 창업 형태다라는 걸 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시작부터 아주 꿀팁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 가지 업종 집중적으로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쪽 좀 짚어볼까요, 원장님? 집에서 밥을 잘 안 해먹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밥을 이제 주로 많이 사 먹고 저녁은 아예 안 먹고 다 남편도 먹고 들어오고 애들도 먹고 들어오고 나도 먹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데 네. 사실 집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모 대학교에서 네. 아침밥을 먹는 학생들 초등학교 한 100학교,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인지 능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대요. 근데 이제 아침밥을 안 먹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네. 제가 아는 우리 제주도 후배 중에 한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에 밥집이 있어요. 직원 수는 한 15명 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식사를 계속 챙겨줘. 그러니까 위장병도 낫대요.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집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어머니의 손맛을 일주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게끔 두세 가지 반찬을 매일 돌아가면서 해주고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식재료에 대한 것도 다양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친정집에서 언니가 내지는 고향분들이 보내주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그날 요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네. 집밥 전문점, 유망업종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도 좀 많은 분들께서 솔깃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집밥 전문점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밥 전문점은 그럼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집밥 전문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외식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아주 내용이 풍성할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집에서 먹는 밥을 재현한다. 이게 이제 집밥 전문점의 궁극적인 취지죠. 네. 언제부터인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해주던 밥을 이제 그리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인들한테 이런 아련한 향수와 더불어서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집밥 전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현대인들은 정형화된 식사 메뉴를 골라서 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누가 이렇게 알아서 좀 한 상 딱 차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대학교 근처에서 넉넉한 반찬과 따뜻한 밥과 국으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급격하게 이런 개념이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깔끔한 반찬과 고기와 생선을 곁들인 이런 메뉴를 구성하는 게 이제 사실 원조 집밥 형태이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쌈밥과 같은 푸짐한 쌈, 그리고 뭐 오징어 볶음이나 제육 볶음 같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먹는 이런 형태로도 이 집밥 형태가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손맛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 쪽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정 아이템을 앞세운 음식점보다 절대 고객의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점이 많고요. 경쟁력이 많다는 얘기죠. 네. 소자본으로 식당을 차리고자 하는 창업자들한테 그래서 집밥 전문점을 차려주는 그런 그 메뉴를 구성하는 요리 학원들도 요즘 성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또 주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식구들의 밥을 이제 매일 차려주는데 반찬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한 밥은 제가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집밥이 어디서 해주는 데만 있다면 저는 좀 사 먹고 싶은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좀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변에 집밥이라고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이 되고 뭐 이렇게 집밥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돈을 주고 사 먹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맛있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원장님께 집밥 전문점의 창업 방법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저께 제가 당진에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는데 네. 식사 시간이 돼서 딱 보니까 집밥이라고 상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믿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백반 이렇게 했던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상호도 그렇게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네. 가서 먹었을 때 섭섭치 않게 잘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6,000원. 가격도 부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다가 메인 메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간장게장을 추가한다든가 뭔가 추가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5, 6천 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창업할 때 형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솜씨가 좋은 어머니가 1층이 한 33제곱미터, 한 10평 정도 공간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아주머니 한 분하고 같이 하시면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호프집이라든가 술집 같은 거 있죠. 네네. 저녁에만 장사하잖아요. 근데 점심에 주방에 있는 참모분이나 솜씨 네. 좋은 어머니가 점심만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린 곳은 아침에 북어국 해장국 파시고 점심에 백반 파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추가로 아침 시간에만 한 4, 50만 원 올라왔고요. 오, 네. 점심에도 돈 100만 원 올라왔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네. 정말 그 가게세를 다 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추천하는 그 형태는 독립점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게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면도로 사무실 밀집 지역 이면도로 아니면 원룸이 많은 지역. 어저께 당진 가서도 느꼈던 거는 공단 부근에 있는 원룸촌이 많은데 네. 정말 아침 식사하기는 좀 그래요. 거기에 배달하는 것만 여쭤봤는데 하루에 100상을 배달한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와. 서울에서 네. 힘들게 막 경쟁에 치이게 창업하지 말고 지역으로 내려가시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독립 창업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 선정을 잘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창업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밥이 얼마나 지금 활성화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현재 시장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상 집밥 전문점은 백반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그 외식 메뉴의 구성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다시 집밥이라는 형태로 이제 불려지는데 사실은 복고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요즘 외식 창업 시장에서 복고 아이템 굉장히 활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는 친근하고 익숙한 것에 아무래도 이 외식업도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옛날 치킨이나 돈가스 전문점, 그리고 뭐 국수 전문점도 그렇죠. 예,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네. 집밥 역시 이런 아이템들의 구성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물려서 창업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관심 받으면서 여성 창업 아이템 그리고 식당의 아줌마가 만들어내던 그런 백반 전문점을 좀 벗어나서요. 좀 메뉴 구성이 체계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메뉴의 기능성 그리고
건강지향적인 메뉴 구성을 해가면서 집밥 전문점이 차근차근 진화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정말로 집에서 만드는 그런 밥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게를 꾸리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복고 아이템의 유행과 더불어서 더욱더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됐군요. 네, 그래요. 근데 요즘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숨 쉰다고 밥집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내만의 가게에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갓김치를 맛있는 걸 준다든가 아니면 계란말이를 두툼하게 해서 서비스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내 가게만의 차별화가 필요하고요.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료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친정 언니가 하는 농장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친정 어머니가 보내준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다. 무슨 된장찌개다, 청국장이다. 네. 이런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찬 한 가지 이렇게 접시에 담아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정성을 들였구나 안 들였구나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금액을 적게 받더라도 그릇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릇하고 반찬이 잘 어울려지면은 네. 상이 훨씬 더 푸짐해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릇도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부분에서 해야 쓰는 되고. 그릇 같은 그런 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상권을 선택할 때 아까 제가 공단 얘기도 드렸지만 논현동이나 이런 데 유흥업소 많은 쪽에는 여성분들도 이게 직장 여성들도 그게 의외로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침 배달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배달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지역, 공단 지역, 고시원, 사무실 밀집 지역 이런 지역을 특화시킨 지역을 잘 찾아 들어가면은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밥에도 렌틸 콩밥 좁쌀밥, 보리밥, 쌀밥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찬도 장아찌라든가 명이나물 장아찌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밥집 할 때도 훨씬 더 다른 집에 비해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으면서 성공으로 맞아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런 메뉴라면 저도 매일매일 가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유념해야 될 내용까지 이제 숙지를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창업 좀 정보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집밥 전문점 차리려면 창업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네, 뭐 창업 준비할 때 예산의 규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밥 전문점은 오히려 전반적인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서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오히려 예. 많이 쓰면 많이 더 써서 안 인테리어 좋아질 수 화려하게 있어요. 해봐야 별로 오. 손님들한테는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또 유명 상권보다는 필수적인 어떤 상권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네. 들어가는 입지 조건도 굉장히 유리한 편이고요. 하드웨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요소나 뭐 어떤 전반적인 사인물이나 이런 것들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주방 시설 설비 역시 이제 전통적인 가정식을 지향을 한다면 특별한 설비가 뭐 필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실평수로 약 33제곱평방미터 정도,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15평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인테리어 비용은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집기 설비 등은 약 한 800만 원 정도 내외의 비용이면 충분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 시설 비용까지 합치면 전체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3천만 원 미만 정도의 여유 비용으로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게세 빼고 이만큼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네.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돈을 적게 들이면 또 너무 조금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수익성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수익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네. 많이 들여서 많이 나가고 남는 거 없는 거보다 적게 들여서 알뜰하게 하시고 수익 많은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여기 위험 요소도 줄어드는 것 같고 네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업종의 장점이 뭐냐면 재료를 내 맘대로 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에 가서 살 때 아니면 배송을 받을 때 그날 넉넉하게 푸짐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네. 재료비 비중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드리면 수익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한 상에 6천 원씩 한 80상 팔면 50만 원 되거든요. 오. 그러면은 그 정도 판매하는 집의 경우를 보면은 원재료비가 계속 올라서 정말 40% 50% 육박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요새는 집밥 전문점을 하게 되면은 한 30% 정도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내가 주방장을 책임져야 돼서 집밥을 하는 거고요. 네. 사람을 써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업종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조로 붙을 수 있는 분들이
홀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든가 주방에서 보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임대료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전후.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0만 원 하면은 한 달에 한 1,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30일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 5일 근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쉴 때 부분을 쉬어야죠. 챙겨야 되기 네. 때문에 한 24일, 26일 정도 한다 했을 때 보통 원재료비가 아까 1,200만 원 정도에서 한 30%, 40% 접으면 한 48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내 순수익으로 한 250에서 300 정도 나오면 괜찮네요. 아주머니 인건비 드리고 네. 나한테 한 300 정도, 한 3천만 원 이내의 돈을 들여서 네. 창업을 이 정도 했다 그러면은 투자 비용 대비 수익으로는 굉장히 알찬 그쵸. 그런 업종일 수 있기 때문에 솜씨 있는 분들이 메인 메뉴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 업종에 도전하셔도 충분히 다른 업종 하시는 것보다는 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업 비용 또 수익성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집밥 전문점은 깔끔하고 다양하면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차내 구성.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 구성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뭐 인기 있는 반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반찬류가 지금도 역시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자체만 맛있어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시골 된장, 그러니까 판매하는 그 일반적인 공산품 된장 말고 시골 된장을 좀 얼마든지 요즘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협동조합이나 이런 지방이 그에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맛있는 시골 된장과 그리고 맛있는 시골 김치를 사용하시라는 건 정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 외식을 드실 때 이 된장찌개 맛이나 이 맞아요. 쌈장 맛만 딱 봐도 벌써 이 집이 어떤 집이구나 하고 표가 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강조해서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정말 계절식 재료들 많이 사용하시고요. 신선한 해산물들도 좀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또 포인트는 약 한 3달 정도의 식단을 미리 한번 짜보시라는 거. 예, 그리고 약 한 달 정도만 짜셔도 사실은 계속 회전이 될 수 있는데요. 창업하시기 위해서는 3달 정도, 90일치의 식단을 미리 구성을 하고 그 식단 메뉴를 미리 학습하고 맛을 맞추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네. 창업을 하신다면 아마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는 이 집밥 전문점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 좀 여쭤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밥집에 가장 중요한 게 밥인데 네. 반찬 맛있어도 밥이 신경 안 쓰면 저도 밥 굉장히 얘기하고 서운하거든요.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쌀 좋은 거, 네. 좋은 거, 비싼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직거래를 해서 방아에서 찐 쌀. 일주일마다 받거나 한 달마다 받거나 해서 네.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 네네. 쌀이 좀 부실하다 싶으면 찹쌀 좀 섞으시면 맛있더라고요. 아니면 식용유 한 티스푼 넣어도 굉장히 밥이 반들반들하고 그래요? 좋아요. 그게 전 팁인데. 중국산 쌀만 좀 안 썼으면 예, 좋겠어요. 좋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서 만약에 집밥 전문점 할 때 그 지역 특산물인 갓김치라든가 간장게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택배송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택배를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전단이라든가 명함. 그다음에 포장 용기 신경 쓰셔서 재주문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이런 메뉴들을 아침에 북어국 해장국, 점심에 백반. 저녁에는 호프 스타일로 그냥 술안주해서 술 파시고 이렇게 해서 다 못하시면은 부분으로 아침 점심은 딴 사람한테 주시고 저녁만 내가 잘 운영을 해도 가게세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아까 샵인샵 얘기 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실 때 계속 반복되는 반찬이 있어요. 갓김치랑 간장게장. 좋아요. 저는 소시지랑 제육볶음을 좋아하는데, 네, 그래요. 밥이 또 먹고 싶어지네요. 자, 소장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여쭤봐도 네. 될까요? 이 아이템의 전망, 뭐 밝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집밥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요즘 반찬 가게 변신도 조금 말씀을 좀 같이 드릴게요. 반찬 가게에서 이제 반찬도 판매하면서 같은 밥상의 구성을 판매하는 이런 사례도 요즘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외식 아이템 형태의 확장성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가서 먹고 또 사가서 먹는 이런 가정식의 변화까지도 또 감지하셔야 되고요.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포인트죠. 네. 그대로 따라하는 창업보다는 새롭게 창업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푸짐하고 깔끔하고 현대인들의 니즈를 잘 읽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밥집을 구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즘 창업계 잇 아이템, 핫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집밥 전문점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